네, 오피스 제품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엑셀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많이.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오피스 생활을 다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장인 거죠.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면은 부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피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는 부기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장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Natural Languag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 우리가 지금 현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언어가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썼을 때 이 코파일럿을 비롯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에서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편하게 번역을 해줄 테니 사용자들인 여러분들은 평소에 쓰는 언어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제품별로 살펴보기 전에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언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워드, 팀즈,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가 앞으로 보이면은 이게 코파일럿이구나. 인공지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쓰면서 자연 언어로 평소에 쓰시는 말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는 이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필요해. 또는 나는 이런 그 제안서를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언어를 이렇게 왔다가 이 코파일럿이 듣고서 여기 보내서 뭔가 번역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또 그 언어를 인공지능 모델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내고 나면 여기서 뭔가 일을 뚜루루루 하겠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여기서 또 뭔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일 처리를 하고 나면 여기서는 또 번역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서 번역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요청했던 그 작업 결과가 이쪽으로 와서 짜잔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 거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코파일럿에게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눈에는 뭔가 짜잔 끝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기 보이는 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왔다 갔다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아웃룩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메일 시스템,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서비스고, 예전에는 핫메일이라고 있었죠. HOT, 메일, 핫메일이 있었는데, 지메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용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썼었는데, 불편해서 저도 이제 지메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여기서 어쨌든 아웃룩이라는 거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메일 작성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메일이 이제 전체 화면이 이메일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이 팝업 창이 새 메일을 쓰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커서가 보이잖아요.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여기에 이제 사람 이름들이 쭉 보이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리스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게 코파일럿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 메뉴 중에 코파일럿이 불릴 수 있는 코파일럿을 부를 수 있는 메뉴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코파일럿을 불렀어요. 코파일럿을 불렀더니 이제 팝업 창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문장이 쭉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좀 적어줄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메일을 써야 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참고해서 뭘 적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여기고 여기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에 팝업이 뜨는 거죠. 이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 컴퓨터에 컴퓨터거나 원드라이브거나 이제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로컬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필요한 게 이 파일이니까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해 주세요라고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거는 코파일럿입니다. 이제 코파일럿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작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버튼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의 의미는 뭐냐면은 파일럿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메일을 다 썼어.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쓸 거야. 수정 필요 없고 나는 다 됐으니까 이대로 쓸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제 삽입 누르시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장면에 바로 삽입이 되어서 이메일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수정하는 그 버튼이 나와 있죠. 조정하는 버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수정을 부탁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버튼은 이 메일이 전혀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수정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 수정은 아마 그 기장님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뭔가 수정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뭔가 이제 이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인 건지 아니면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메일 작성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메일 작성을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메일을 또 수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정해 주세요가 되니까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왔고요.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말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이메일을 적어두고서 이거를 시로 바꿔주세요도 있어요. 이 이메일을 시로 바꿔서 적어주세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메일 쓰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관리하기라고 이제 작은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이메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도 그 사업 연구 과제가 많으신 분들은 이메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이메일을 받으셨을 때 뭐 출장 잠깐 갔다 오면은 이메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누가 대신 다 보고 답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메일 내가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코파일럿에게 부기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메일 좀 캐치업해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좀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코파일럿이 지금 이메일을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스캔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이메일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일즈를 디클라인 하는 거를 디스커스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그 의논을 해야 되니까 이 제안을 거절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이 제안을 그 의논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메일이니까 네가 보고 이렇게 뭐 답을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떴죠, 여기. 이메일 떴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메일을 이제 열었던 거죠. 열었더니 아래쪽에 음, 메뉴가 나와 있어요.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메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뭐 내일 미팅을 잡자라고 하든지, 이걸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든지, 좀 더 다른 분석이 필요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중요한 메일을 보여줄래?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 현실화되면, 유용하게 쓰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지금 지메일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챗GPT 그 플러그인을 써서 지메일에서 이메일을 작성하는 기능은 지금 있고요. 그런데 지메일 자체에서 뭔가 AI를 활용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웃룩에 관련된 세 번째는 휴대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휴대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캐치업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메일 중에 중요한 것 좀 보여줘 봐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걸 열어서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뭔가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좀 작성을 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첨부 파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 있으니까 거기 내용을 가지고 와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프를. 네. 휴대폰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셨죠. 뭔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코파일럿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이메일을 쓸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원노트고요. 원노트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도구인데요. 원노트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다 설치되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이제 찾으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노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나도 몰랐는데 설치가 되어 있구나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웹상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서 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계정을 무료로 발급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노트를 보면은 원노트 구조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노트 안에 그 단계가 세 가지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첫 번째고요. 섹션이 두 번째고요. 그 섹션 안에 페이지를 여러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노트와 섹션과 페이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할 때 노트 사용하고요. 원노트 사용하고요. 업무를 같이 할 때도 공유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기록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파일럿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코파일럿에게 또 이제 부탁을 할 겁니다. 부탁을 할 건데 부탁을 하는데 이제 옵션이 나와 있죠. 여기 옵션 중에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게 작성을 했을 때 짜잔 이렇게 파티 플랜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페이지를 여러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페이지를 여기 이제 제가 원노트는 페이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를 여러 장을 만들어주는 한꺼번에. 그래서 파티 플랜을 하는데 어떤 업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뭐 손님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테마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활동도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페이지별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메뉴들이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는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여기 코파일럿이라는 게 여기 오른쪽 페인에 나와 있죠. 이거를 P-A-N-E,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리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큰 유리가 있는 데가 있고 작은 유리가 있는 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리창 이게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 작은 조그만한 창 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아 저기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 코파일럿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빙 AI를 쓰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위치에 인공지능이 위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것처럼 친구와 채팅하는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채팅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럼 여기 투두리스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코파일럿에게 투두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더니 여기 있군요.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줘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코파일럿이 그래 지금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는 여기까지 이 투두리스트 페이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 체크할 수 있게 투두리스트를 좀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는 아래 한글을 많이 쓰신다면 워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기능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아래 한글도 아마도 이런 기능을 넣지 않을까? 뭐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해요. 아래 한글에 인공지능을 넣는다라는. 자, 워드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코파일럿의 창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팝업이 떴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도 메뉴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겠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게 이런 건데 너도 이런 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적어줄래? 라고 하고 나서 채팅하는 느낌인 거죠. 코파일럿과 채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여기서 보내기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코파일럿이 짜잔 지금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딩 중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로딩은 아니고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랬더니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되고 나서는 또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뭔가 이제 이렇게 또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3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적고 있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참고할 그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좀 적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 일을 하는 그 범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파일, 그거를 오피스 제품을 활용해서 쓴 파일 중에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원드라이브 안에 파일들을 다 넣어놓거나 뭐 아니면은 여기서 보니까 로컬 디바이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골라서 적어볼래? 라고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보니까 너무 뭔가 여기 이제 그 세 단락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것 같네요. 세 단락 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코팔럿에게 뭔가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다시 오른쪽 페인이 열렸죠. 여기 페인이 열렸습니다. 열렸더니 열려가지고 여기서 좀 전에 아까 3가지 재밌는 이야기 좀 넣어줘라고 했더니 단락이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적었는데 지금 뭐 또 부탁할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부탁할 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코파일럿이 옵션을 3개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적어줘 라고 부탁해도 돼 너는. 그리고 얘기를 또 추가해줘 라고 부탁해도 된다. 그리고 짧게 해줘 라고 부탁해도 돼.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봐 라고 파란색 박스로 지금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적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분이 부탁한 게 뭐냐면 길이를 좀 짧게 해줘가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코파일럿이 자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데 좀 이게 좀 잘려 나간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또 부탁한 거는 말투를 좀 바꿔줘, 좀 이렇게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파티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티에서 읽을 수 있게 좀 준비해 줄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수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기가 찬데, 여기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플로우를 잘 바꿨어. 이렇게 흐름을 좀 부드럽게 바꿨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를 바꿨대요. 텍스트의 크기를, 글자 크기를 키워서 읽을 수 있게 바꿨고, 그리고 줄 간격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바꿨냐면은, 노트를 좀 추가를 했어. 그게 뭐냐면, 여기 저 굵은 볼드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타샤를 한번 쳐다봐. 이게 파티에서 읽을 거니까 지시문을 넣어놓은 거죠. 파티에서 읽을 거 타샤를 쳐다봐. 타샤를 쳐다보려 세상에 인공지능이 저는 이런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unfortunately라는 그 접속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뭔가 강조를 하거나 천천히 얘기하거나 뭐 숨을 쉬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는 좀 쉬어봐라고까지 그 노트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워드 한 번 더 볼게요. 워드 지금 이 워드는 개인적인 일로도 쓰지만 업무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는 제안서를 좀 적어달라고 합니다.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팅도 많이 했고요. 회의를 했던 그 노트들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로드맵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로드맵도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를 적어줘.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안서를 적는 거는 사람이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런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적어줘. 여기 파일 2개 있습니다. 파일 2개가 있고요. 이게 첨부 파일이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코파일럿이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읽어서 일을 다 한 다음에
프로포절을 적는 행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읽고요. 지금 드래프트를 초안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초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미팅 노트 여러 개 확인해야 되고요. 로드맵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고요. 카테고리 안에 요약을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파일럿이 순식간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이제 부탁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코파일럿 페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이 look like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서의 모양이 옛날에 제안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처럼 좀 바꿔줄래? 라고 했어요. 이 스타일 바꾸는 것도 힘드신 거 알죠? 아시죠? 그거를 지금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파일, 이제 스타일 지정할 파일이랑 뭔가,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서 좀 가지고 올래? 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고, 제안서, 이전 제안서 스타일을 담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했어 라고 해요. done. 다 했어 라고 해서 anything else? 이거 또 시킬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나 제목 이렇게 바뀌었고요. 폰트 바뀌었고요. 제목 이렇게 있고요. 그림 여기 있고요. 이미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가 필요해. 뭐 이미지 더 적어줘. 뭐 이런 이제 그 파일럿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파일럿은 서머리를 추가해줘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코파일럿이 지금 서머리를 적고 있죠. 적고 있는데 짜잔 여기 서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이제 앞부분에 서머리를 적었고요. 그리고 뭔가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문서를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줄래? 라고 하니까 이제 살펴본대요. 자기가. 살펴보고 나서 네. 살펴보고 나서 이제 그런 뭔가 또 추가적인 일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워드였습니다, 여러분. 자, 파워포인트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으시죠. 미적인 감각이 내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만들어주나 보겠습니다. 코파일럿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야. 이런 설명을 해요. 이런 거 필요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을 꺼내 놓으시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스타일도 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재밌게 할 거야, 뭐 프로페셔널하게 할 거야, 뭐 숙제처럼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코파일럿이 세상에나 앨범을 뒤져가지고 앨범까지 뒤져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이미지가 또 생명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죠. 전부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어. 다 putting it all together 그 데이터 가지고 와서 작업하고 있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또 여기서 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슬라이드 9장이 있는데 뭔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거 필요해. 저기 이런 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파일럿이 제안하기를 슬라이드 7번과 8번은 네가 좀 바꿔야 될 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에게 일을 또 시키네요. 자, 들어갔어요. 7번 슬라이드로 왔죠. 슬라이드로 와서 어떻게 바꾼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일을 시켰냐면,
이 슬라이드를 다시 적어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미지를 좀 더 관련된 이미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바꿨어 라고 이야기를, 사진도 넣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얘가 이야기하느니, remember to check for accurac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서를 만들었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반드시 정확한지 네가 확인을 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먹지 마. Remember to check for accurac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을 한 듯한데 또 뭔가 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랜지션을 추가해줘라고 했어요. 다 완성을 했는데 그림도 바뀌었죠. 완성을 했는데 트랜지션 있잖아요. 슬라이드 넘어가는 부분 그거 좀 넣어줘. 거기까지 다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이 열린 것 같죠. 파워포인트 지금은 업무를 위해서 쓰는 파워포인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파워포인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앞에서 있었던 그런 미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프로포절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좀 만들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파일을 다 코파일럿이 내가 가진 파일을 스캔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엄청난 슬라이드가 6장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파일럿이 또 분홍색은 이 파일럿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슬라이드 한 장 더 넣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라이드 넣어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cost benefit에 관련된 거를 좀 넣어줘. 그래서 이제 넣어줬대요. 이 넣어준 장면이 이거죠. 여기 넣어줬대요. 넣어줬으니까 remember to check for accuracy 또 나왔죠. 그래서 꼭 기억해. 반드시 확인해야 돼. 맞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네가 명령을 또 내려도 되니까 요거 하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슬라이드를 이제 좀 더 비주얼하게 바꿔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텍스트를, 이 글자를 스피커 노트로 좀 보내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는 아래쪽에 스피커 노트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스피커 노트, 이 부분이 스피커 노트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던 내용을 이쪽으로 쫙 보냈어요. 쫙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타이핑 안 해도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 발표하실 때 여기 슬라이드 노트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넣고요. 슬라이드는 그냥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즈 해준 거죠. 그래서 다 했으니까 한번 뭐 보던지 다 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시킬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또 심지어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것까지 한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넣어줄래? 오케이. 애니메이션 다 넣었어.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 하실 때, 학교에서 뭔가 만드실 때, 이런 기능을 써도 된다. 앞으로 곧 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긴 한데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제가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들기는 할 거고요. 그런데 코파일럿이 도와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정을 부탁할 때는 여러분들의 뭔가 스타일이 있을 때는 수정을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슬라이드에 저는 이렇게까지 텍스트 안 넣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의 스타일, 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파일럿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다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철학, 이라는 스타일, 이런 것들은 지키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의 뭐 개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저는 엑셀 같은 경우는 어깨 너머로 제가 필요한 것만 배워요. 그래서 함수 같은 것도 뭐 sum, 뭐 average 이런 거 말고는 힘듭니다. 힘들고요. 필요할 때는 오빠도 엑셀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함수 대충 베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까먹어서 자주 안 쓰니까. 근데 지금 엑셀에도 코파일럿이 들어온다는 거죠. 엑셀에서는 특히 자연어, 내가 친구에게 말하는 투로 얘기를 하면 코파일럿이 일을 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엑셀 파일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코파일럿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건 거죠. 심지어 여기에 이름을 불러줬어. 이름을 불러줬더니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내 이름을 불러준대요. 심지어. 지금 영화 헐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자, 릴리야, 내가 뭐 너한테 뭐 해줄까?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키포인트 3개로 좀 써머리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죠. 분석을 해서 심지어 여기다가 글자로 적어줘요. 엑셀 숫자가 이제 난무하는 이 파일에서 3가지 트렌드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3가지 트렌드. 자, 엑셀에서 지금 그 옵션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보니까 숫자를 지금 글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과신 분들, 숫자 싫어하신 분들은 숫자가 이렇게 글자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줘가 있어요. 설명해줘. 심지어 설명해줘.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옵션이 있죠. 설명해줘를 뭐 얘기를 했는지, 자, 보니까, 이 파일럿, 여기에 이 치연을 했던 이분은 지금 뭘 해달라고 했냐면은, 그 판매 그 성장 뭐 경영을 잘 모르니까 세일즈 그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줘. 나눠서 보여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쿼터 1, 쿼터 2 뭐 이런 거 같죠?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3, 4분기 뭐 4, 4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파일럿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아까 좀 전에 봤던 데이터 시트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시트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어, 친구야. 코파일럿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서머리 시트가 있습니다. 서머리 시트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적어놨죠. 엑셀이니까 더더군다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member to check for accuracy.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컬러 코딩 좀 해줄래? 라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성장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많이 성장한 것은 진하게 돼 있고, 적게 성장한 것은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거 색칠하려면 하나씩 다 뭐 클릭해. 저는 이제 어깨 너머 엑셀이잖아요. 어깨 너머 엑셀. 어깨 너머 엑셀인 입장에서는 이거 여러 개 선택을 동시에 하는 것도 어디선가 배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색칠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가 해주는 거야, 코파일럿이. 그래서, 이거 다 했어? 라고 얘기해. 다 했어. 아니면은 이제 취소할 거면 이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가 나옵니다. 가정법 나왔죠. 가정법.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치를 바꾸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유지를 했더라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을걸?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또 궁금해지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음, 모델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모델을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초록색 박스 이렇게 보이시죠? 모델을 만들어줘 했더니 모델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설명해줘가 이제 있었나 봐요. 설명해줘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봐. 이렇게 했더니, 어, 엑셀을 보고 숫자를 보고요. 글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벌어졌을 뻔 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보니까 뭐 어떤 임팩트를 좀 보여줄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줬네요. 이 친구가 코파일럿이 그래프를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드 이쪽이죠. 이쪽 그 엑셀 쪽 그리드 이제 뭐 이렇게 격자 좌표가 있는 이쪽에 넣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 있던 그래프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죠. 네.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셀은 끝났고요. 어깨 너머 수준의 그 엑셀, 제가 본 엑셀의 미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 너머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 그냥 뭐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이게 궁금해. 뭐 이거 필요한데?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은 코파일럿이 다 끝내준다라는 거죠.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는 그럭저럭 했다고 쳐. 엑셀은 힘들어. 오빠도 엑셀 없으면 난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코파일럿이 오면은 조금 오빠도 엑셀을 참고를 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팀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즈는요, 제가 MS 팀즈 수업 디자인의 저자기도 하죠. 팀즈는 학교에서도 쓰지만 그 원래는 회사에서 같이 업무를 할 때 쓰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용으로 이제 굉장히 잘 쓰고 계시잖아요. 수업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그 과제를 주실 때 쓸 수 있는 reading progress 그거 되게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업무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코파일럿이 여기 있고요. 그 미팅을 그쵸. 뭐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 작업을 하는 일들이 있고요. 미팅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뭔가 보태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미팅이 있었고 이랬는데 뭐 서머리가 필요하니까 서머리의 초안을 좀 만들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기록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 기록을 다 확인을 해요. 이 친구가. 이 코파일럿이. 회의 기록했던 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적어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회의록 작성을 얘가 하고 있다라는 코파일럿이 지금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고 나면 이제 채팅창이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다가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채널이 있겠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채널에다가 포스팅을 좀 해줘. 이렇게 바로 버튼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번호가 있죠.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있어요. 3개의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꺽쇠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 2, 3 숫자 3개가 있고요. 여기 3개의 레퍼런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보일 거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내용을 요약한 것은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요렇게 요약을 했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거가 여기 있으니 확인을 해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논문 쓰실 때도 하는 방법, 논문이나 뭐 그런 걸 글 쓰실 때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 어디에 원본이 있고, 그거를 요약한 게 이 말이야. 이거는 그 논문 쓰는 기본 방법이에요. 얘를 요약해서 여러분의 말로 바꾸는, 그리고 레퍼런스가 어디 있는지 표시해주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회의록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회의록 장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회의록, 원래 회의록이 여기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한 게 여기 있다. 그리고 종합해서 써놓은 거죠. 종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아마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모자라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이야기했던 그거 좀 찾아볼래? 중요한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디 있었는지 찾기 힘든 경우 많잖아요. 회의록 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군가가 이 말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지? 그리고 그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였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기억력만으로도 코파일럿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이 카이오가 이야기한 리스트를 지금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그건가 봐요, 리스트가.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해놓습니다. 이거 찾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상상되시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코파일럿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 채널에다가 포스팅까지 멋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배너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포스팅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다는 거죠. 버튼만 짠 누르면 끝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팀즈였습니다. 팀즈에 대한 설명. 팀즈에 코파일럿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팀즈 그 학교에서 쓰시는 분들은 팀즈 수업 디자인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확인하시고요. 이제 좀 잘 쓰시면 기능을 최대한 잘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즈와 룹이 있는데요. 룹 새로운 제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제품인데 이걸 보니까 그거 같아요. 노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슬라이드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루비 이거는 팀즈 장면인 거죠. 팀즈.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제가 놓친 장면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놓친 것들을 물어보니까 뚜루룩 확인을 한 다음에 놓친 거, 네가 놓친 거, 이런 거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여기에 1, 2, 3 있고요. 이제 레퍼런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파일이 열리는 거죠. 파일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업무에서 쓰시는 거니까 이게 이메일 보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팀즈에서는 지금 사원들, 동료들,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업무 시간 나와 있고,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필요하면은 이걸 열어서 연락을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이게 있었고요.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파일은 여기 있는데 열어볼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들을 다 그러면은 이제 미팅을 다 끝냈는데 내가
여기서 upcoming meeting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미팅이 있다는 거죠. 그 미팅 준비를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미팅 준비하는 것도 뭐 엄청난 그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탁을 했더니 파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 팀즈에서 사용했던 파일, 뭐 시간, 그리고 뭔가 이야기했던 거, 미팅했던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종합해서, 종합하는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종합을 해서 얘가 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미팅을 할 때 네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 1, 2, 여기는 보니까 레퍼런스가 10개나 붙어 있습니다. 10개. 10개가 있고요. 여기서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뭐 파일을 열 수가 있겠죠. 자, 우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제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요. 여기 첫 번째 쿼터의 projections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파일이 있나 봐요.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뭔지 한번 찾아봐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대화창이 이게 지금 대화창입니다. 이 코파일럿과 대화하고 있는 채팅창이에요. 채팅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리스크가 이런 거 네 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레퍼런스 역시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자, SWOT analysis 아시죠? 그래서 네 가지로 뭐 나눠서 그 분석표를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룹에 있대요. 룹에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아, 룹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얘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 거죠. 지금 현재는 팀즈에 있고요. 팀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팀즈에서 봤던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수학 분석표를 룹에다가 좀 그려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룹에다가 지금 이제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룹에다가 그렸는데라는 이야기를 지금 팀즈에 있는 채팅창에다가 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은 카피해서 다른 데 쓰셔도 되고요. 룹을 열어서 룹에서 한번 확인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어떤 파워포인트에다가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얘기하면서도 지금 또 놀라고 있는데 저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팀즈에서 대화를 했어요.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부탁이 뭐였냐면, 룹에다가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거든요. 룹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또 무슨 부탁을 하냐면, 룹에 그린 그림을 파워포인트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얘가 또 열어요. 열어가지고 붙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여기 있고요. 여기 파워포인트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룹에서 그렸던 SWOT 어널리시스 표입니다. 여기다가 그려놨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보고 나니까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간의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만들 때는 다른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뭔가 제안서를 적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팀즈에서는 심지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작성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팀즈에서 명령을 했는데 룹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룹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파워포인트 가져와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상 이게 제가 약간
예상되기도 하고 약간 걱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같은 제품군을 쓰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게 그거겠죠? 자기들 제품을 더 많이 쓰는 거. 그거가 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파일럿이 아무리 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 스타일 맞는지 이제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일럿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어, 앞으로 조만간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을 쓰시는 자격 환경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